경고문. 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귀차니즘, 왕따,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대인 기피, 가정 불화, 발육 부진, 기타 등등에 대하여 본 고스트 스테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잠시 후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유나의 그날이 더 당당해졌다. 5가지 한약 성분이 들어간 예지미인 때문이죠. 5가지 한약 성분이 냄새 걱정을 없앴다. 예지미인이라면 첫날부터 끝까지 자신있게. 예지미인. 유나도 예지미인. 만원 버스를 탄 20분 동안 이현 씨는 숨소리를 듣습니다. 김민 씨는 공주영의 즐거운 나의 집을 듣습니다. 세상에서 널 제일 사랑하는 사람. 읽기 어려울 땐 별별 오이오 메이드 누르고 오디오북. 누군가의 교양. 그 남자 선수였어. 쓸 카드를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 남다른 품격을 원할 땐 신한 플래티늄 카드로 할게요. 남자다운 스타일은 신한 2030 카드요. 멋지게 드라이브 할 땐 신한 빅플러스 카드요. 다 신한 카드로? 선수는 다 신한이야. 신한 카드. 상준 씨 부부가 새 집에 가족들을 초대했네요. 어머니는 며느리를 마냥 대견해 하시고 아내는 다 남편 덕이라며 슬쩍 띄워주네요. 두 분 진짜 애쓰셨어요. 제가 봐도 부러운 상준 씨 부부 집은 레미안입니다. 집으로 간다 레미안. 마몽드 봄의 꽃사랑 이야기. 소명직구. 보송보송한 솜털 사이로 봄처녀인 양 꽃망울을 틔운다 붙여진 이름 소명직구. 눈으로 만져도 보들보들한 피부. 당신께 드리고픈 마몽드의 봄 선물입니다. 세상 모든 꽃과 여자를 활짝 피우는 마몽드. 내가 나름대로 타임머신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이런 글 보내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빛이 물체에 바운스 되면서 흡수하지 못하는 색은 바운딩 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눈을 통해 시신경으로 인식되어 사물색을 보는 것으로 알거든. 그런데 우리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면 어떻게 될까? 과거의 이미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 이미지는 과거에 일어난 일일 뿐 지구에서 몇백 광년 떨어진 행성의 폭발은 그만큼의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니. 보이는 것은 단지 과거의 허상이 몇몇일 뿐이잖아. 빛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 외에도 공간을 텔레포트 한다고 해도 과거를 보는 것은 가능하겠지. 예를 들면 종이 위에 두 점이 있어. 그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두 점이 만나게 되면 한순간에 점에서 점으로 이동이 가능하겠지. 그냥 내가 생각해 본 거야. 근데 내 상식으로는 위의 글처럼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과거를 보는 거잖아. 타임머신의 원리가 뭘까? 도대체 궁금해 미쳐버리겠다. 피드백도 달지 마세요. 이런 글 보면 무플로 무시하시고요. 암 걸리는데, 비겁한 자가 이런 리플을 달았습니다. 타임머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우리가 1의 속도로 정북쪽으로 간다면 북쪽으로 시간당 1만큼 가겠지. 근데 동북쪽으로 1의 속도로 간다면 정북쪽으로만 따진다면 아까보다 조금 더 갔겠지. 이걸 북쪽이 시간, 동쪽이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하지 않을 땐 시간이 정상으로 흐르겠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시간축의 성분이 줄어들어 시간이 느리게 흐르겠지. 그리고 빛의 속도가 되면 시간은 흐르지 않게 되고 빛의 속도보다 빨라지면 시간을 역행한다고 생각한다면 모르겠다. 그러니까 달리는 기차 안에서 빛을 아래 방향으로 쏘고 그걸 반사시키는 평행한 거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기차 밖에서 봤을 때 빛이 반사되고
거울에 닿을 때까지 기차는 옆으로 움직이니까 빛이 대각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근데 기차 안에서 봤을 때는 빛이 수직으로 발사되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런데 빛의 속도는 불변이니까 빛의 경로를 빛의 속도로 나누게 되면 S per V는 시간이니까 근데 밖에서 봤을 때 빛의 경로가 더 길었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더 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지. 초코만두가 이런 답풀을 달았군요. 그렇게 되면 미래나 과거도 없는 것이고 현재만 존재하며 우리가 말하는 미래는 단지 현재의 불규칙적인 여러 조건에 의해서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 생각은 미래는 절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서 미래를 예언하게 되는 것은 현재의 다양한 사실의 조건에 대한 확률적인 이야기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대체 뭔 소리야 이게. 그렇다면 시간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한 뒤 보게 되는 것은 영화에서처럼 실제하는 과거가 아닌 과거의 잔상일 뿐이잖아. 초코만두하고 비겁한 자 아이디 일주일 정지. 가만히 계세요. 타임머신 얘기 금지. 고스에서 타임머신 얘기 금지합니다. 금지. 얘기하지 마세요. 옆에 낑겨있던 피 터지는 사과. 그거 있잖아. 타임머신 어쩌고 했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부모가 어렸을 때 죽이고 돌아오면 뭐 그게 터미네이터 이론이라 그래서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대. 뭐 곧단 소리. 역시 그럴리면 마무리가 안 돼. 후후후. 마무리는 터미네이터가. 이렇게 쓰셨습니다. 더불어 아이디 정지. 같이 정지. 일주일 정지 얘기하면 같이 정지. 이런 건 진압해야 돼. 진압. 강경 진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딴 얘기로 게시판을 물들이면 다들 암 걸리고 스트레스 치수 올라가고 분위기 흉흉해지므로 타임머신 얘기 같은 거 꺼내지 말아주세요. 아 정말. 안녕 며칠 전부터 망이 디트로이트 메탈시티 얘기해주는 거를 듣고 우리 동네 만화방을 전부 뒤져서 찾았지. 그리고 정독을 하는 뒤 죽겠더만. 자기의 의사와는 정반대의 재능 타고난 주인공 내기씨 정말 불쌍하더라. 근데 화장만 지우면 전혀 재능 없는 스웨디쉬 팝을 좋아하는 찌질이 근데 불 끄나면 클라우저 2세로 변신하여 글라우드 2세로라고 쓰셨는데요. 클라우저 2세예요. 요한 클라우저 2세. 이름 죽이지 않아. 내가 마누라한테 얘기해주면서 이름도 굉장하지 않냐 그랬는데 화장하고 그 갑옷 같은 거 입고 전기기타 매면요 요한 클라우저 2세예요. 그 자기들 곡을 작사 작곡하는데 죽이더만 그 데스한 가사. 난 지옥의 테러리스트. 어제는 엄마를 다 내일은 아빠를 겁대다. 부모 따윈 왜냐하면 내가 도 연인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건 그 강도가 그 묘사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면은 눈살 찌푸려질 정도가 되는데 그 이상선을 확 넘어가 버리니까 그냥 웃긴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엄마를 겁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너무 황당하니까 그냥 웃긴 거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앞뒤 스토리선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섭다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러겠는데 이건 처음서부터 그 다음에 이 내공을 따지는 게 뭐냐면 1초에 겁이라는 단어를 몇 번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배 땡겨 죽는 줄 알았어. 자기와의 의도는 상관없이 실수들이 퍼포먼스화 되어버리는 황당함이란 정말 실제로 그러잖아. 내가 아는 선배는 무대에서 기타 칠 때 담배 피면 빨지 말라는 불문율을 모르고 기타 솔로곡에서 담배 한번 빨았다가 그대로 울면서 기타를 쳤대는데 사람들이 자기 기타에 가서 눈물을 머금은 걸로 착각을 했다는. 근데 웃기는 건 눈이 매워서 도저히 안 두겠다며 담배를 멋있게 뱉었는데 담배 위에 침이 찍 하고 붙어 나와가지고 결국 났대나?
근데 멀리서 본 사람들은 고뇌하는 표정에 눈물 고인 것만 보고는 고독한 기타맨이라는 칭호를 내렸대. 그리고 후배들한테 그 형이 하는 말, 무대에서 기타는 네크에 꽂던가 이빨에 끼우라고 하지. 마흥은 퍼포먼스가 역효과한 경우는 없어? 역효과는 아니고, 솔로 데뷔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공연할 때, 그때는, 무대에 나오는 포그 있잖아요. 그거의 질이 되게 안 좋았어요. 지금은 무대 위에 포그가 이렇게 나오면, 나왔다 그냥 싹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포그가 나왔다가, 들어가면, 그 축축한 것 같은 뭔가 이상한 게 바닥에 쫙 묻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다다다다 달려가면서 막 이렇게 소녀들을 향하여 흔들어 주다가 또 야 오빠 이 소리에 또 자기도 흥분하거든요. 그 소리 들으면 야 오빠 오냐 그래가지고 손 흔들면서 그쪽으로 뛰어가다가 쫙 다리 찢기를 하면서 그대로 넘어졌는데. 도로 일어나가지고 노래를 주섬주섬 부른다는 게, 정말 주섬주섬 부르는 거 아니야. 도로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 주섬주섬,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일어나지 못하고, 등으로 바닥을 막 이렇게 사이드와인더 사막 뱀처럼 기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이게 마치 의도한 퍼포먼스였다는 듯이. 딱 일어났는데, 그 노래가 뭐였냐면,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런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이러면서 등으로 막 기었어, 무대를. 그런 경우도 있고, 갑자기 말하려고 그러니까 생각은 안 나는데, 별놈의 일,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얼마 그렇게 오래 안 된 공연이라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무대 위 맨 마지막 곡에서 이렇게 노래를 제가 부르다가 사라져 가야 한다면 사라질 뿐 싹 조용 탕 총소리 한 발 가슴에서 피가 퍽 터지면 그래서 피가 줄줄줄줄 흐르면서 관객석에 누가 나를 쐈다는 설정이지. 뭐 물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면 제 가슴에서 피가 흐르는 걸 제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두려움 없이 그러면 무대 밑바닥이 이렇게 쫙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밑으로 점점 하강하게 돼 있어요. 그런 약속이었는데 사라져 가야 한다면 사라질 뿐 딱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뿐 하면서 내 감정이 못 이겨서 발로 이렇게 딱 무대 바닥을 쳤는데 그 무대 밑바닥에서 대기하고 있던 스텝이 이 발소리가 탁 나는 걸 듣고서 내리라는 거구나. 그리고 거기서 스위치를 누른 거야. 아직 총도 안 터졌는데 내려가면 안 되는데 사라질 뿐 이러고 있다가 한참 조용히 관객들을 완전히 기다리게 해놓고 탕 총을 쏴야지 그러고 있는데 사라질 뿐 딱 그랬는데 덜그럭 무대가 내려간다 빵 터뜨렸는데 이미 늦었어. 관객들한테는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두려움 없이는 무대에서 사라진 다음에 무대 밑바닥에서 불렀어. 두려움 없이. 그날 공연 끝나고 나서 뒤풀이에서 그 무대 밑바닥 스텝 하고 있던 여자애였는데 걔 울고 불고 그 장면 한 장면을 위해서 스텝들이 150명이 몇 시간을 움직였는데 너 하나 실수 때문에 이게 뭐냐고 그런다면 돌이킬 수가 있나. 무대 위에서 별의 별 다 생기죠 뭐. 옛날에 그 에스모 밴드는
정말 우리나라 헤비메탈의 전성기에 정말 휘젓는 무대에 등장하면 그냥 다들 남자애들이, 여자도 여자지만 남자애들이 우와 멋있어, 멋있어, 우와 저 형들 멋있어 막 이러면 남자애들이 그냥 막 거의 죽는데, 무대 위에 딱 등장을 하면서 이제 딩당당다링다링당둥당당당당당 베이스를 딱 치면서 제일 낮은 음 있잖아요. 이음을 내면서 개방현이니까 왼손을 딱 들어서 관객석을 가리키면서 오른손으로는 베이스 줄을 치면서 드당당다랑당당당당당당 막 이러면서 등장을 한 거야. 그래서 껌을 씹으면서 등장했대. 껌을 쫙쫙 껌을 씹으면서. 그 당시에는 건방진 게 짱이거든요. 락커는 건방져야 돼. 일단 건방져야 되고 거만해야 되고 눈에 뵈는 게 없어야 돼. 그 이후에 얼터너티브의 시대가 되면서 락커는 삐리해야 돼. 잡혀야 되고 친구도 없어야 되고 세상하고 어울리지 않고 언제 자살할지 모르고 이런 게 락커가 됐잖아요. 근데 그 전 시대에는 락커는 건방져야 되고 여자친구는 20명 이상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껌을 쫙쫙 씹으면서 등장장장장장장장장 등장했는데,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3곡 정도를 끝내고 나니까 있잖아, 턱이 너무 아프더래. 껌을 계속 씹어가지고, 그것도 푸성껌이었대, 이만한 거. 턱이 너무 아프더래. 그래가지고 헤드뱅을 둥두다두 하다가, 헤드뱅을 딱 하다가 이때 껌을 뱉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 둘 머리를 이렇게 흔들다가 하나 둘 해서 탁 뱉었는데 그게 머리카락에 가서 딱 붙는 거야, 껌이. 근데 머리카락에 껌이 붙은 거를 뜯어내려고 머리카락을 막 풍차 돌리기를 막 하니까 머리카락끼리 엉겨 붙어가지고서 머리가 더 앞으로 몰려서 눈앞이 다 가려지더래. 결국 중간에 한국 끝났을 때 대기실로 들어가서 가위로 자르고 나왔잖아. 무대 뒤를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머리가 왼쪽하고 오른쪽이 길이가 달라져 있더래. 락커의 폼이고 나발이고 다 끝난 거지. 그래서 한국 락의 역사 중에 그 사건도 있다. 우리나라 스래시 메탈의 기초를 확립한 위대한 티모 밴드가 있는데, 티모 밴드가 나갔는데 라디오 공개 방송을 나갔대요. 근데 티모 밴드 너무 이상한 거야. 이상하다. 우릴 왜 나오라 그랬지? 아니, 우리는 방송 같은 데 나가는 종류의 밴드가 아닌데? 어쨌거나 나오려니까 나갔는데 라디오 PD 얼굴이 공개 방송에 자기네를 불러놓고 찝은 표정을 계속 하고 있더래. 아니, 저럴 거면 우릴 왜 불렀나. 기분도 되게 안 좋고 리허설 하는데도 분위기 꿀꿀하고, 아이씨, 우리를 왜 오라 그런 거야. 그랬는데 무대 위에 올라와서 이제 연주를 할 차례가 됐는데, 안녕하십니까, 스래시 메탈 밴드 티모 밴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는 가뜩이나 반응 더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좀 열심히 그래도 딴엔 해본다고, 안녕하시어요, 저희는 팝 메탈 밴드 티모 밴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 팝 메탈. 팝 메탈이야 뭐 본조비나 이런 팀 얘기하는 거겠지만, 티모 밴드 그거 아니거든. 스래시 메탈 밴드거든. 근데 안녕하세요, 티모 밴드입니다 했더니 앞에서 머리에 핀 꽂고 깻잎 머리 한 여중생들이 쫙 앉아있다가, 알았어, 너네 빨리 하고 빨리 들어가, 원준이 오빠 빨리 나오세요 뭐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더래. 그 당시에 김원준 팬들이. 그래서 열이 받잖아요, 슬슬. 이거 아닌 것 같고 계속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러면 자작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즐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나 일어나 그런 다음에 관객석으로 뛰어내려가지고 아까 깻잎 머리 있잖아, 삔머리, 걔 머리채로 확 잡더니 그러면서 황 궁구자에 맞춰서 머리를 막 땅바닥에 그랬더니 1분 지나고 나니까 전 관객이 울면서 헤드뱅을 하고 있더라. 공포에 질려서. 그런 다음에 엔딩에서 구궁장 주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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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g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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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한꺼번에 폭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받고 있던 모든 소름이 기타 소리 쭉쭉 나는 순간 이런 다 일어나 이 들아. 티모 밴드의 후신인 크래쉬의 노래를 듣자. We strike one. Strike. Yo, come on, listen up. Listen up. 원하는 짓 하는 대로 사네. 원하는 짓 하는 대로 사네. 원하는 짓 그냥 되는 대로 사네. 시간이 지나지만 다시 검색하는 거. 하지 못해 못 좋아해 왔지. 되돌릴 순 없어 인생이란 말로. 너와 내가 살아가. 모두가 한줄 순 없어 그러나. 문 앞에 네 자신을 던져. Hold up, 그는 네 자신을
마왕, 안녕. 부디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줘. 난 마왕에 떡밥도 안 친 사람 낚시에 알아서 헤엄쳐서 걸린 한 마리 수줍은 개구리야. 각설하고 내가 요즘에 좀 놀란 게 있어. 나는 대학에 무턱대고 들어온 새내기 마녀인데 그냥 남들 다 그러니까 좀만 친해지면 남자 선배들한테 오빠 하고 그런다? 그래. 그리고 나도 별 문제의식은 안 갖고 있었어. 친근해 배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엊그제 말이지. 내가 고스를 들으면서 시험 공부를 하겠답시고 도서관에서 밤을 샜어. 그러면 한 아침 5시, 6시, 7시, 8시 꼴로 나와서 휴식을 취한단 말이지. 근데 나올 때마다 공교롭게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잠시 노가리 까며 노닥거렸다? 그것도 참 버라이어티 세트로. 한 번은 이웃집 오빠, 그 다음은 동아리 오빠, 다음은 과 오빠, 다음은 고딩 동창 오빠. 뭐 시험 기간이면 다들 그렇듯이 다들 눈 뻘겋고 머리에 기름 끼고 출근하고. 그래서 난 별 생각이 없었어. 좋잖아. 반갑고 안부도 묻고 잠도 깨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고딩 동창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조잘조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신기하게 그날 XX 오빠랑 만나서 이렇게 나 YY 오빠랑 이러고 킥킥 ZZ 오빠도. 근데 걔가 딱 그러는 거야. 야, 듣다 보니까 느낀 건데 너 대학 와서 많이 변했다? 그래서 뭐가 그랬지. 그러니까 일종의 싸 보인다 그러나? 말 그대로의 뜻은 아닌데 너도 어떤 말인지 알잖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맨날 좀 노는 애들 욕하고 그러던 거. 그러는 거야. 처음엔 좀 놀랐지. 근데 생각해보다 보니 그런 느낌이 오는 게 있어. 우리 고등학교 때는 진짜 선후배 관계가 빡세서 무조건 나이 많으면 선배였거든? 아니면 좀 친해져도 형이었다? 뭐 이게 좋다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 선입견이 생겨서 그런지 그런 학교에서도 꼭 커플 되면 저쪽 복도 구석에서 여자애가 콧소리 내면서 남자한테 아잉 오빠 그러면서 가슴에 달라붙고 그러잖아.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뭔가 이상한 거야. 왜 오빠냐 이거지. 딴 나라에서는 별로 안 그러지 않나? 남자들끼리나 헤이 브로 뭐 이러지. 뭐 나이 들면 모든 사람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부르고 우리라거나 동생이라거나 가족 같은 호칭을 유난히 많이 쓰는 나라인 건 좋지만 어감이 다르잖아 오빠는. 그거에 대해서 어디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맞아 이거야. Y대 교수 나임윤경님 글인데 몇몇 구절만 뽑아볼게. 아직 정확하게 조사된 바는 없지만 경험적으로 80년대 후반 학번에 의해 본격적으로 오빠가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유행처럼 번진 캠퍼스 연애지상주의에서 그 실마리를 찾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88 올림픽 이후 성의 개방화와 CC의 증가, 그리고 그 증가한 연애의 단기성에 대해 말한 다음 연애 기간이 짧은 만큼 여자들이 자신의 시장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드는 남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오빠란 말을 써서 친근한 관계를 유지시키고 언제든지 깨지더라도 새로 남자를 사귈 수 있도록 하는 습성이라고도 하고, 오빠가 배태하고 있는 가부장적 낭만성이란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전제로 남성의 권위적 지위가 낭만적으로 포장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오빠야말로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의 몸과 마음에 대한 권력을 보호, 애정, 그리고 남성다움으로 포장하는 가장 확실한 기제가 아닌가. 나의 관찰에 의하면 오빠는 여성들이 유아화되어 가는데 일조하고 있다. 누이 동생의 정서를 내면화하고 재현해야 연애라는 대중적 형상에 항상 편입할 수 있으므로 그들은 유아화되어야 했을 것이다. 혀 짧은 소리, 소녀 표상의 긴 생머리, 주름진 미니스커트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양말, 일명 키덜트 패션이 유행하는 것이 오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이들은 동료나 비슷한 또래에 대한 호칭으로 모모 C가 적당하지 않겠냐는 제안에 곤란한 표정을 짓는다. 그 방식은 너무 어른스럽다라는 것이 이유이다. 이 여성들은 어른스러운 재현 방식으로 오빠의 권력을 위협하거나 그들과 동등해지기를 두려워한다. 섹스를 하면 했지 어른스러운 호칭은 거부하는 이들은 성애화된 유아들이다. 유아화되는 여성들은 많은 오빠들과 풍부한 낭만을 즐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권력 위기에 말단에 놓이기를 자처했으므로 평등한 관계 맺기에 실패하고 있다. 공사의 영역 모두에서. 라는군. 뭐 다른 말들까지 다 동의하는 건 아닌데 밑에 내가 긁어놓은 제일 긴 문단이 있잖아. 여성의 유아화 같은 거. 그게 내가 그 친구랑 고등학교 때 미묘하게 불쾌하게 생각하게 만든 그런 거부감에 대한 걸 잘 드러내는 것 같아. 안 그래도 요즘 마왕의 방송이나 연애 상담 등등을 듣고 주위에 아그들 7일이네 20일이네 뭐네 하는 거 들으면서 한창 몸이 달아있던 본인으로는 좀 찔리는 거지.
지금 내가 누구를 딱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면서 연애가 하고 싶다라고만 생각하는 건 연애 지상주의에 빠진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기분. 누가 좋아서 좋은 거지 누구를 좋아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괜히 온갖 남자들을 보고 쟤보고 침 질질 흘리고 아내 보던 애교도 떨어보고 괜히 조그만 손짓에 팔랑거리던 나를 생각하니 그래 걔말 맞다나 스스로를 싸보이게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 왜 너무 진지한 생각을 너무 오래 했더니 머리 아프다. 모레가 시험인데 나는 사실 이런 심각한 인생 공부보다 공부를 하고 있었어야 했단 말이지. 하지만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마음은 정리를 하고 싶었어. 뭐 내 생각은 여기까지인데 마음은 좀 놀아본 오빠로서 같이 놀아보았던 여동생들과 어쩌면 또 진정한 여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며 마무리는 그래도 난 오빠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부르짖는 식구들이. 저는 여기 교수님이 하신 말씀의 거의 대부분에 반대해요. 80년대 후반 학번에 본격적으로 오빠가 사용됐다 그러는데 제가 80년대 후반 학번인데 제 훨씬 이전에도 연애 상대에 대해서 오빠라는 말은 쓰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고모 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오빠 하다가 아빠 된다였다는 얘기라니까요. 그 얘기가 우리 고모 때부터 있었다니까. 그리고 연애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오빠라고 부르는 거는 70년대 후반 학번, 60년대 후반 학번부터 있었을걸? 80년대 후반 학번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오빠가 사용됐다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그리고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여러 가지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제가 볼 때는 나쁜 점만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조금 더 편안하게 너그럽게 얘기를 하자면 대부분 연애를 할 때 대부분 남성이 여성보다 연상인 경우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잖아요. 요즘에 연하도 많이 사귀고 동갑나기 연애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남성이 연상인 경우가 압도적인 경우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사적으로 볼 때 연애 상대로서의 오빠가 아닌 그냥 아는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던 호칭을 연애 상태로 바뀌었을 때 자기야로 안 바꾸고 그냥 오빠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친근한 표현에 불과한 이야기인데 거기다가 포스를 담으면 장난 아니게 되죠. 세상 모든 사람 다 오빠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오빠는 이라고 얘기할 때는 뉘앙스가 다르고 어감이 달라지고 이게 애인으로서의 오빠를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포스가 달라지죠. 근데 꼭 오빠의 경우만 생각하는데 이건 어떡할 건데? 오빠 이건 어떡할 건데? 남친 지질이 말 안 듣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럴 때 오빠 뭐 이럴 때 제일 무서운 게 이 오빠인데. 그리고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코맹맹이 소리에다가 남자들한테 기대고 유아화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 그리고 남자친구를 오빠라고 호칭하는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종속적인 의식 구조를 가질 것이고 심지어는 패션조차도 혀 짧은 소리에 생머리에 미니스커트에 키덜트 패션을 할 거다라는 거는 너무 닥치는 대로 확장하는 것 같은 문제를. 사실 문제는 또 뭐냐면 오빠 말고 마땅한 호칭이 없다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연인을 노골적으로 호칭하는 단어가 자기야 정도밖에 없는데
이 자기가 말이죠. 어른, 친구, 주위 사람들 앞에서 사용을 하기에 진짜 무안할 정도로 꽃 핑크 색깔 단어라는 게 좀 문제예요. 양들이야. 저 주위에 누가 보든지 간에 허니, 달링, 베이비 부르면 되겠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치면은 애인에 대해서 베이비라고 부르는 서양 사람들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성인이 아닌 무슨 아기 취급함으로 해서 상대방을 유아화하기 위해서 베이비라고 부르나? 그 베이비는 베이비기 때문에 베이비거든요, 그냥. 오빠는 오빠기 때문에 오빠인 거야. 왜 이렇게 난리지? 바르는 게 약이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C라고 하기에는 너무 맘먹는 느낌이고 오빠 말고 쓸 수 있는 다른 호칭이 뭐 있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오빠 말고 쓸 수 있는 호칭이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누구누구 C라고 부르는 건 C는 자기보다 연상인 사람을 부를 때는 버릇없는 호칭이 되는 거고, 나이 떼놓고 계급장 떼놓고 봤을 때 그냥 인격적으로 독립체로 그냥 맞짱이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호칭이긴 하지만, 예, 글쎄요. 이혼아가 선배라고 부르면 나는 그렇게 어색하진 않은데 상대방이 너무 어색해하는 것 같아. 선배도 일종의 권위주의적인 데가 있는 호칭인 것 같지 않아? 나랑 고등학교 선배인데 대학 동기인 분? 그런 친구가 있는데 말했듯이 고등학교 좀 어мет대잖아. 딴 애들한테 다 야야 그러고 걔한테 선배 이러니까 진짜 서먹하더라고. 까매줘야 진짜 바나나는 오빠 그 일상의 정치하게 대하여의 일부인가? 요새 정말 오빠 오남용이야. 학교도 그렇지만 부부도 말이지. 애 있는 데서 남편 오빠라고 하는데 그럼 엄마의 오빠가 내 아빠야? 이런 혼란을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난 선배를 형이라고 부르는 로망을 가지고 대학생의 꿈을 꿨는데 말이지. 어느새 사라진 형 호칭 문화. 예, 형이라고 부르는 그 문화 많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부르는 사람의 의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호칭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여자 후배가 그 남자 선배를 굳이 형이라고 부를 때 뻗댄다라는 인상을 저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형 이렇게 부르면 기분 되게 나빠. 기분 나쁠 이유 없고 그냥 학교에서 만난 남자 선배에 대해서 형이라고 얘기한 알겠다 이건데 나 얕잡아 보지 마라라고 지나치게 강조하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와서 저기 오빠라고 얘기해도 내가 자기를 무시하거나 인격적으로 얕잡아 보거나 나도 나이가 있는데 그러지 않을 텐데 굳이 형 계속 이렇게 해서 부르면 좀 서운하달까 섭섭하달까 그리고 고의적인 간격 벌리기에 대한 불편함을 느낀달까 그런. 근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화 버럭 내면서 어따 대고 오빠라 그래 막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또 그렇게까지 화를 낼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마왕은 오빠 되게 좋아하지. 크크크. 예, 전 오빠 소리 좋아합니다. 엄마의 오빠가 내 아빠야 난감하다. 근데 애도 다 알아듣습니다. 애도. 그러니까 저는
너무 꺼리낌 없이 결혼 첫날부터 여보라는 호칭을 자연스럽게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호칭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느끼지 않고 사는 쪽인데, 다시 한번 서양 사람을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아빠가 엄마 보고 베이비라 그러면 엄마는 아빠의 베이비인 거고, 그럼 엄마랑 나랑 형제냔 말이지. 그럼 서양 사람들 헷갈리느냐는 말이지. 그런 서양 사람들은 헷갈려요? 그럼 엄마가 아빠 보고 베이비라 그러면 아빠는 우리랑 같은 학년이야? 그러면 엄마는 아빠의 엄마가 되는 거야? 베이비라고 불러서? 엄마나 아빠가 서로 오빠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오빠라고 부른다고 해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어른들이 있는 앞에서는 아무래도 결혼한 이후에도 남편 보고서 오빠 이렇게 부르는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요즘에는 어른들도 관대해져서 그냥 귀엽다라고 생각하고, 어떠냐, 며느리도 딸 자식인데 그러면은 뭐 우리 아들 보고 오빠라고 부르는 거지, 뭐 이런 완전 족보로 가대요. 그냥 어른들도 요새는 그냥 어른들도 막 족보 막 이렇게 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보고 시엄마 시아빠 엄마 아빠 막 이렇게 부르고 막 이러는 세상이니까. 처음 뭐 장모님 보고 엄마라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 호칭은 그 호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애시당초의 어감과 뭐 이런 데서 출발한 그런 것들보다는 현재의 어떤 의미를 그 안에 담아서 사용을 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그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 같은 것도 그 오빠 같은 호칭을 지나치게 비하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느낌을 담아서 쓸 것이냐, 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 와이프도 저보고 오빠라고 부르는데 우리 와이프 주변에 오빠 많습니다. 예. X 오빠, Y 오빠, Z 오빠, K 오빠, 뭐 M 오빠. 제가 기가 차가지고, 아니 넌 무슨 오빠가 사방에 이렇게 많냐 진짜. 오빠들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그런데 뭐 제가 볼 때 제 와이프는 굉장히 독립심 강한 성격에다가 뭐 이렇게 남자한테 기대거나 이런 종류의 성격도 아니고, 저를 오빠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니 그리고 뭐랄까, 설사 오빠라고 부르면서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코맹맹이 소리를 내고 아니 오빠라고 하든 말든 남들이 뭔 상관이래? 그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그 자존심에 맞는 그 생활을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연인들 사이의 어떤 수평 수직 구조 간의 그 각도를 맞추려고 드는 거, 그거는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거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거를 즐기는 타입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상 여자가 모든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고 여자가 마음대로 남자를 휘두르고 막 이런 경우에도 둘이 대화만큼은 아잉 오빠 그래 자기야 뭐 이러면서 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아잉 오빠 그러면서 저한테 막 감겨드는 타입이라고 해서 그거는 우리 둘 사이에서나 그런 거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 여성으로 한 인격체로 그 사람이 여자로서 살아가면서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냐,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고뇌하지 않는 사람이냐, 여성의 사회적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평소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냐,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자기 남편한테 코맹맹이 소리를 내건 말고 그건 남이 왜 상관을 해? 그리고 자기 애인한테 코맹맹이 소리를 내건 아니면 종속적인 위치를 가지든 말든 남이 무슨 상관이야. 그 연애인데 그거는. 그 1대1의 연애 그 문제와
그 연애 패턴에서 자기가 느끼는 문제와 이 사회 전체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는 다른 얘기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로마인 이야기로 유명한 그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여성 작가분이 있죠. 그분도 꽤나 좀 대도 좀 세시고 그 역사를 아우르는 그런 작품들 보면은 그 굉장한 스케일의 작품들을 쓰는데 잠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남자를 1대1로 만날 때는 남자를 절대로 자기 아래 위치에 놓지 않는데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위쪽 위치에다 올려놓고 그렇게 해야만 자기는 기쁨을 느끼는 타입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여성으로 자기 남자하고 앙장장 하면서 연애하는 부분하고 그거 말고 자기가 이 사회 국가 혹은 세계인의 일원으로 여성을 생각하는 마음하고는 다른 거다라는 거죠. 왜 참견이래?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연애하는 모든 커플들을 전부 삼천교육대에 때려놓고 남자 여자는 동등한 것이다. 남자한테 콧소리 내거나 애교 떨거나 하지 마라. 이런다고 해서 여성의 위치가 올라가겠어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봐요, 저는. 모르겠다. 자, 노래로 대충 얼버무리고 2부로 넘어가자. FM 103.5, AM 790MHz, 고스트스테이션.net, sbs.co.kr, 고릴라디오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는 고스트스테이션. 잠시 뒤 2부로 넘어갑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좋아지는 행복 주파수 103.5 SBS 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아침 6시 5분 세상을 여는 모든 소식 정성문의 섹션 라디오. 아침 7시 10분 본격 시사의 핵심 백지연의 SBS 전망대. 우리보다 찰떡궁합은 없다. 낮 12시 20분 김지영 남성진의 좋아 좋아. 지루한 퇴근길을 확 바꿔드립니다. 저녁 6시 20분 허참 김주희의 즐거운 저녁길. 우리 집에 놀러오세요. 매일 밤 8시 30분 이봉원 박미선의 우리 집 라디오. 낭만과 감성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밤 10시 5분 최백호의 낭만시대. 마왕이 돌아왔다. 밤 12시 5분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 대한민국 라디오의 중심 103.5 SBS 라디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작고 여린 빈손일지라도 거칠고 소박한 빈손일지라도 사랑과 희망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 당신의 빈손으로도 충분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AM 792kHz, FM 103.5MHz, SBS 라디오입니다. HLSQ. 따라올 수 없는 성능과 품격. 제네시스가 지금 이 시각에도 독일 명차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더 다이내믹 럭셔리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마몽드 봄의 꽃사랑 이야기 소명직구. 보송보송한 솜털 사이로 봄처녀인 양 꽃망울을 틔운다 붙여진 이름 소명직꽃. 눈으로 만져도 보들보들한 피부. 당신께 드리고픈 마몽드의 봄 선물입니다. 세상 모든 꽃과 여자를 활짝 피우는 마몽드. Bring
안녕 마왕, 완전 오랜만이야. 네, 와차오 식구 완전 오랜만이네요. 여기 지진 때문에 인터넷이 불안정했어. 중국 생활 6년 지나고 대학 졸업 일주일 남기고 지진이다 뭐다 싱숭생숭하네. 중국 지진 난 곳 쓰촨 거리지? 그게 그 유명한 사천이라는 곳이야. 중국 6년 있으면서 중국인들 단 한 번도 마음 모아서 뭔가 모인 거를 본 적이 없어. 어제부터 내일까지 중국에 있는 술집, 노래방, 영화관, 놀이공원 등등 모든 오락시설이 문을 닫았어. 낮 2시부터 3분간은 정말 평생 살면서 못 봐온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 집에 DVD 기계 있지? 일시정지 버튼 누르면 화면 멈추잖아. 그 복잡하다는 북경 길바닥이 순식간에 다 멈춰서 묵념을 하고 있더라. 중국이 공산당이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중국인들 특성상 집회라든지 단체 행동이라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인데 그런 중국이 단체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하루에 2시간 넘게 20개가 넘는 모든 채널에서 동시에 똑같은 화면에 지진 관련 방송만 나가고 길거리에서도 성금운동한다고 3355 모여있고 사람이 4만 명이 죽었고 이재민이 50만 명이야. 한국인 입장에서 한국에서 보면 당연히 남의 일이지만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대화하면 참 안쓰러울 정도로 무지하게 얘기하더라. 야, 살아는 있냐? 13억 중에 그거 죽었다고 티나 나겠냐? 전염병 장난 아니라던데 괜찮냐? 농담으로 한 말인 건 아는데 농담으로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게 있는 거잖아. 방금도 TV 보다 왔는데 유치원 건물 앞에서 살아있는 엄마나 아빠가 와서 맨손으로 땅을 파고 있어. 결국 다 팠는데 한 명 빼고 다 시체 붙들고 울고 있더라. 그 살아있는 애 부모는 다 죽었고. 어떤 남자는 자기 엄마, 아빠, 부인, 큰형, 누나 다 죽고 자기 아들 찾아야 된다고 고등학교 건물 파고 있더라. 울다가 희죽희죽 웃다가 울다가. 중국 정부가 지진 나자마자 구호품하고 구조대원 보낸 거 그 다음 조치가 심리치료사 500명 보낸 거거든. 거기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어.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너무 말을 쉽게 하는 것 같아. 이런 상황을 한국에 있는 식구들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잘 안 와닿지? 나라도 뉴스 잠깐 보고 인터넷 잠깐 하고 와 닿을 수가 없지. 어떤 상황인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밉고 후진국이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그냥 잠깐이라도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알아줬으면 해서 끄적여봤어. 에효, 마무리는 마왕이. 네, 미얀마의 얘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걸리버가 보냈습니다. 이번 달 마치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나 나올 듯한 엄청난 대재앙으로 인해서 중국과 미얀마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아까운 삶을 떠나는 모습을 TV로 봐야 했지. 특히 미얀마는 군부의 폭정으로 몇 달 전 승려들의 중심으로 소요 사태가 일어난 뒤라 수십만 명의 목숨을 가져갈 정도로 강력한 태풍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외국에서 원조하는 돈과 식량만을 받아들이고 외국 구조나 의료 봉사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 그래서 부족한 의료시설로 인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식량이나 생수의 공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어린이만도 수천 명이 넘는 상황이라는 보고가 곳곳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미얀마 정부는 몇 주가 지난 지금에서야 일부 정부 관리 지역에 부분적인 의료 봉사활동을 위한 개방을 허락했을 뿐 더 이상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지.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오지에 위치한 마을들의 전염병이나 기아 등 제2차 피해가 극심히 우려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데 그나마 대피소로 사원을 찾아가는 사람들조차 반정부 시위를 두려워한 정부로 인해서 길로 쫓아내버리니 그리고 중국에 비하면 국제적인 지원 규모나 물자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잖아. 그나마 중국은 예전 대홍수 때처럼 국가의 불안을 막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사건 사고를 은폐하는 모습이 아닌 적극적인 보도와 언론의 도움으로 참상을 해외에 널리 알려서 각국의 도움을 예전과 다르게 발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중국 또한 남한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진 피해를 당했고 지진에 희생당한 사람들 중 대부분이 학교나 병원 등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공공시설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정말 허무하게 모래처럼 부서져 내리는 건물에 깔려서 희생당했지. 또 계곡 지역의 피해가 극심해 수많은 댐들에 금이 가고 자연재방이 생겨서 언제 2차 피해로 홍수나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홍수 위험 지역에 위치한 마을과 도시의 매몰자들은 주민들의 철수로 인해 구조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어. 그나마 대도시에서는 수많은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 전 콘크리트 더미에서 4일 만에 발견된 한 남자는 부인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지. 많은 걸 바라지는 않아요. 그저 당신과 내가 남은 여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요. 그리고 그는 6시간 후 콘크리트에서 구조됐지만 이미 삶의 끈을 놓아버렸고 이 기사를 읽고서 정말 한참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안타까움이 말할 수 없이 크고 또 슬펐어. 정말 이번 미얀마나 중국에서 일어난 일은 단지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할 만한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이번에 희생당한 사람들 모두 부디 다음 생에서는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래 그 중국 사람들 국민 감정은 그 태평양 전쟁 때의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는 끝끝내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참사에 대해서는 일본은 슬퍼하고 한국은 웃는다 라는 느낌을 가진다고 그러죠. 중국 사람들이. 불과 몇몇 그 네티즌들의 촉새 같은 입놀림에다가 아무 생각 없는 걸로 이 국가 이미지 내지는 국가 관계, 국가 감정까지 해칠 수 있는 그런 사태로 번진다 그러면 좀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중국이 우리나라하고의 제1의 교역국이라는 실질적인 이익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랑 크게 이익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남의 불행에 대해서 조소를 보내는 것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비참하고도 가련하게 만들기 때문인데 여기서 제가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말을 하는 자들 자신만 그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한민족 한동포라는 어쩔 수 없는 한 껍데기를 둘러쓰고 있는 우리들 전체를 낮춰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체포해서 처벌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실제로 국익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그리고 그런 인터넷의 비인간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조성함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참 살기 힘든 곳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지각 것들이 뭔데 숫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지들 입놀림으로 남들 사는 세상을 그렇게 살기 힘들게 만드냐 말이죠.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Flowers and candy, baby. Never knowing I was your chocolate rose. You always tell me you like what I'm wearing, but you think I look better here without any clothes. Get out of my head. Show me your heart. Get out of my head. Show me your heart.
you're from Venus, darling. Oh, if I didn't already know your type, you'd rather tell me you're an angel, darling, then show me my floating gracefully by. Get out of my head. Show me your heart. Get out of my head.
watching the clock, it's 4 o'clock, it's got to stop. Tell him, take no more. She practices her speech as he opens the door. She rolls over, pretends to sleep as he looks her over. She lies and says she's in love with him. Can't find a better man. She dreams in color, she dreams in red. Can't find a better man. Can't find a better man. Can't find a better man. Oh. There's no one else who needs to know. She tells herself. Memories back when she was smooth and strong and waiting for the world to come along. Swear she'd do it, now she swears he's gone. She lies and says she's in love with him. Can't find a better man. She dreams in color, she dreams in red. Can't find a better man. She lies and says she still loves him. Can't find a better man. She dreams in color, she dreams in red. Can't find a better man. Can't find a better man. Can't find a better man. She loves him. Yeah. She don't want to leave this way. She feeds him. Yeah. That's why she'll be back again. Can't find a better man. Can't find a better man. Can't find a better 노래방에서 지켜야 할 25계명. 노래방에서 지켜야 할 25계명. 들으신 노래는 후티 앤드 블로우피쉬의 Show Me Your Heart, 그리고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My Friends, 그리고 펄잼의 배트맨 들으셨어요. 노래방에서 지켜야 할 25계명의 제1번. 상사의 18번을 먼저 부르지 말라. 아주 밑보이기 딱 좋은 거죠. 상사의 18번을 먼저 부르지 말라. 2. 아는 노래라고 해서 남이 부르고 있는 노래를 큰 소리로 따라 부르지 마라. 이런 애들 꼭 있어요. 3. 선배나 상사와 함께하는 자리라면 노래 부르기 전이나 부른 다음에 간단하게 목례나 인사로 예의를 갖춰라. 뭐 그럴 것 같지. 4. 노래 부르는 사람이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이크 잡고 듀엣 부르지 마라.
화음을 넣어준답시고 불협화음 만들어서 남의 노래 망치지 마라. 대부분 노래는 혼자 부르기를 좋아한다. 예. 화음 넣어준답시고 그 지원하는 사람 치고 화음 맞추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심지어는 가수들끼리 노래방에 갔는데도 잘 안 맞아. 그 원래 뚜렷하게 화음이 정해져 있는 뭐 그런 노래 아니면 즉석에서 화음 만들어서 이렇게 팍팍팍 넣으면은 이게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화음이. 5. 예약 버튼 잘못 눌러 남의 노래 끊지 말라. 실수를 가장해서 취소 버튼 누르지 말라. 6. 남이 먼저 부른 노래 다시 부르지 마라. 듣는 사람 지루할 뿐이고 혹시라도 먼저 부른 사람보다 잘 부른다면 그 사람에게 큰 신뢰를 범하는 것이다. 예, 이거는 유념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자기가 노래 좀 부른답시고 예, 제가 노래 불렀는데 에이 그건 내가 더 잘 부를 수 있어 이러고서 진짜 노래 부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가수 흉내 낸답시고 줄 잡고 마이크 돌리지 마라. 남의 머리 다치게 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백댄싱 강요하지 마라. 나머지 사람들의 자유다. 남이 신나는 노래 부를 땐 탬버린으로 분위기 띄워줘라. 엄청난 볼륨이나 고음으로 불러야 하는 곡일 경우에는 포르테 부분에서 입술을 마이크에서 약간 떨어뜨려라. 볼륨이 너무 크면 남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1절이 끝나고 간주가 시작될 때나 2절이 끝났을 때는 박수를 쳐라. 일단 노래가 진행 중일 때는 조용히 노래 제목을 찾는다든지 음료를 마신다. 12. 본인 애창곡 남이 먼저 불렀다고 해서 화내지 마라. 평소에 두세 곡 정도는 여분으로 준비해둬라. 그래도 부를 노래가 하나밖에 없다면 남이 부르기 전에 먼저 불러라 빨리. 13. 혼자 몇 곡씩 한꺼번에 예약해놓고 계속 부르지 마라. 3곡 이상 부르는 것은 금물이다. 이거 최고 히트인 것 같아요. 남이 예약해 놓은 곡을 마치 자기가 예약한 것처럼 눈치 없이 부르지 마라. 잘못하다간 얻어맞을 수도 있다. 2004년 인천 부평에서 자신이 예약한 가수 김수희의 노래 멍해를 불렀다는 이유로 남도 아닌 애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멍자국을 남긴 혐의로 정모 씨가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멍해인데 멍해. 멍해가 멍이 됐구나. 멍해를 잘못 불러서 멍이 됐네. 남도 아닌 애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자기가 예약해놓은 노래 불렀다고. 아 정말. 선배나 상사에게 먼저 마이크를 권하라. 남이 부르는 노래가 길다고 해서 간주 점프 버튼 누르지 마라. 17. 슬픈 노래 부르다 갑자기 울지 말라. 이런 사람 많은가? 노래방에서 슬픈 노래 부르다가 자기가 취해서 자기가 우는 사람? 18번. 가곡이나 동요를 불러 분위기 썰렁하게 만들지 말라. 19. 남이 노래를 잘 못 부른다고 해서 노래 도중에 큰 소리를 떠들거나 야유를 퍼붓지 말라. 20. 애써 분위기 띄웠는데 슬픈 노래나 발라드로 찬물 끼얹지 말라. 21.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이 들어본 노래보다는 많이 불러본 노래를 불러라. 노래방은 노래 연습실이 아니다. 들을 때는 쉬웠는데 막상 부르려고 하면 어려운 노래도 있다. 내 노래. 직접 해보려고 그러면 피 턴다잖아.
22. 본인 스스로 나도 가수라는 자신감을 가져라. 23. 최신곡 한 곡 정도는 배워두라. 24. 사람이 많을 때나 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스스로 알아서 1절만 부르고 중단하는 게 예의다. 25. 담배는 가능하면 바깥에서 피우라. 고구마 처리반이 절반은 내가 하는 행동인 듯 내가 개념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이게 제일 웃겨. 남이 예약해놓은 곡을 자기가 예약해놓은 곡인 양 부르지 마라. 여기 있다. 안녕 식구들, 일주일 만에 사연 쓰는 캐프야. 때는 바로 그저께 밤이었어. 제목 아버지의 술버릇. 우리 아버지는 건축회사 이사이시고 고스 식구고, 여하튼 우리 아빠가 한 번 취하면 장난이 아니야. 보통 주량이 쇠주 3병을 마셔도 안 취하는데 취하면 진짜 기본으로 목소리는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것처럼 커지고, 둘째로 화장실 양변기에 엉덩이 깔고 앉는 그 부분 늘 발판 삼아서 그 푸세식 화장실에 앉는 폼으로 앉으신 다음에 볼일을 보시는 거지. 정말 알고 싶지 않은데요. 그 얘기를 꼭 우리에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식구라지만 알아야 됩니까, 이거 식구끼리 이거? 여하튼 그저께 밤에 우리 아빠 취해서 들어온 거야. 아빠가 나보고 아들아, 이씨 가문의 장손 이러시더니 볼일을 보시고 나한테 10,000원을 주시더라고. 나는 아빠가 기분 좋아서 용돈 주셨다 생각하고 그걸 냅떡 받았다? 근데 아버지 한마디. 가서 맥주 한 병 사. 응? 지금 내 나이 중3. 아버지, 저는 담배도 겨우 뚫어서 사는데 게다가 지금 시계는 새벽 1시인데 편의점에서 어떻게 하겠냐고. 나는 아빠한테 나는 미성년이라고 아빠 이러면 안 된다고. 어서 주무세요라고 했지. 그때 집에 할머니가 있었으면 아빠를 패 죽이셨을 텐데. 식구들이 다들 독특하세요. 예. 그때는 할머니도 교회에 간지라 아빠는 단지 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내 앞에서 울고 마셨어. 마무리는 그 다음날 학교에서 졸고 있는 나를 깨우지 못해 난처해 하던 한용이가. 아버지 술 드시면 안 되겠는데요. 상태 대단히 심각한데.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 데프톤즈의 Seven Wars, 그리고 Four Non Blonde's Spaceman, 그린데이의 American Idiot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가 끝나고 또 방송 시간이 좀 남으면 그러면 좀 더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눠본. 난 요즘 거짓말을 하면 입에서 거품이 올라오더라. 저는 아닙니다. 데프톤스 세븐 월스, 포 non 블론즈, 스페이스맨의 그린데이의 아메리칸 이디엇 듣고 나와서 아직도 재밌는 사연들 잔뜩 남아있으니까 우리 재밌는 얘기 같이 하면서 방송 마무리
You don't know me. Squeal like a pig when you burn.
America.